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 저자 김록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결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제11장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입니다. 한 국가는 양날개로 나옵니다. 한쪽은 정치운영체제, 다른 한쪽은 경제운영체제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 체제를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이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우리가 헌법 제1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 제도의 바탕을 둔 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으로 건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였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를 통하여 탄생되었고 만들었습니다. 2.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하면 여기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 합의가 되고 이가 해결이 됩니다. 즉, 민주주의는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 아래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형태를 지향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왼쪽은 자유, 오른쪽은 평등. 자, 여러분은 다양한 산 정상 위에 우뚝 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깃발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권을 들고 있고 어떤 이는 존엄성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 의미는 일반적으로 독재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왕, 군주, 소수 엘리트, 소수 집단 등이 정치를 하는 사례들이죠.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 반해 독재주의는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제도입니다. 3.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자, 태극기를 가슴에 단 사람이 오른손에는 자유민주주의, 왼손에는 시장경제를 들고 있죠. 이렇듯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돈을 쌓아놓은 금고가, 개인 금고가 보이시죠? 대한민국 시장경제체제는 누구나 사유 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일할 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일해 돈을 벌 수 있으니 모두 열심히 일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누구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4. 민주정치와 국민투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죠.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그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거 투표함이 보이죠? 우리나라는 국민이 뽑은 대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적 결정을 대신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적으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적용하고 있죠. 간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인데요. 선거에는 4대 원칙이 있어요. 선거의 4대 원칙이 뭐예요? 자, 그럼 선거의 4대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국민 중 일정한 연령,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둘째,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만 투표를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셋째, 비밀선거입니다. 비밀선거는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선거 제도입니다. 넷째, 직접 선거입니다. 직접 선거는 후보자들에게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 투표 불가지요. 대리 투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의 4대 원칙 하면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그럼 사전투표는 뭐예요? 네,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은 사전 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기간, 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 전국 어디서나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읍,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방문하면은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럼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며 단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국회의사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기능을 담당하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자리 잡고 있지요. 5.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부정선거 반대, 썩은 정치 수술하자, 대통령은 물러나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인터넷입니다. 나는 TV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둘째, 집회나 시위를 통해 우리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할 거예요. 세 번째, 개인의 시위를 넓게 보장하는 1인 시위도 가능하죠. 넷째,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물에 투표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왼쪽은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거리 유세하는 특정 정당이 외칩니다. 복지정책을 강화하라! 오른쪽 사람은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시민단체가 외칩니다. 환경 파괴를 막아주세요! 다섯 번째로, 이 외에도
정당 참여와 시민단체 운동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당을 좀 살펴볼까요? 정당이란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이것이 정당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당은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둘째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한다. 셋째, 정당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이 있죠. 여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야당은 무엇이죠?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6.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선거들을 알아봅시다. 유권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대선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투표를 했지요. 다른 유권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후보는 꼭 당선되더라. 또는 내 한 장의 투표권이 대한민국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선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선거, 대선,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지방선거입니다. 대선, 총선, 지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대선, 총선, 지선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기서 지선은 지방선거를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며 대개 3월에 실시되고 대통령 1명을 뽑는데 외국인은 참여가 안 됩니다. 즉,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실시 간격은 4년마다 실시되며 실시 시기는 4월에 실시되고 당선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300명을 뽑습니다. 외국인 참여 의무는 허용이 안 됩니다. 즉,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도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실시 간격은 4년마다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대개 6월에 실시되며 당선되는 사람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뽑습니다. 외국인 참여 여부는 어떨까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와 달리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애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투표권이 생긴다면 나의 소중한 권리 한 표를 잘 행사해야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선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적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메틱 모두가 반한 K-뷰티 내일의 매니큐어 바르며 샤이니 블링블링 아시나요? K-뷰티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나의 판타지 뷰티 삶의 활력 세계도 반한 K-뷰티 변신하는 그녀는 언제나 매력있게 보여 러블리한 메이크업하면 모두가 사랑해요. 아시나요? K-뷰티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나의 판타지 뷰티 삶의 활력 세계도 반한 K-뷰티